간호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도 끝내자. 간병하다 포기한 시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남편은 돌연 이혼을 선언한다. 그는 웃으며 내 반응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차례차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함께 있고 싶은 젊은 여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의 협조도 없이 24시간 가혹한 돌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주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마음껏 나날을 보냈다.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을 듣고 다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여자보다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여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결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새 아내와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딸과 함께 일찍 떠날 예정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나를 저주하고 결혼을 끝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옵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삶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빛도 찾을 슈루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생각에 반신반의하고 혼인신고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조금 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뒤에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손자가 생기면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임신한 아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쓸모없다고 욕했습니다. 나는 한 번은 답답한 마음에 아키히코에게 마음을 터뜨린 적이 있다. 나는 너희 어머니의 태도를 참을 수 없다.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희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엄마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장남이고 장남의 아내도 남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키히코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지만 내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키운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신을 잃었나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아키히코의 계획은 남자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아키히코는 시어머니와 효도하고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나는 나씨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다.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계모는 나와 희나를 놀리지만 아키히코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기미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시아버지가 희나를 돌봐주었다는 것뿐이다. 희나가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별에 상관없이 소중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비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그녀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킨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시댁들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중 차를 잘못 몰고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주차장과도 멀고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 식기에도 손상을 입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임신하기 어려워졌어요. 멍하니 있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나를 비난한다면 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 어머니도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으니 용서해달라. 확률이 낮다고 해서 언젠가는 임신할 수도 있어요. 왠지 시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맡기고 있고 아키히코는 나에게 다가갈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옆에 서 있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는 힘으로 나에게 사과했다. 유리씨, 정말 미안해요.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어렸을 때는 일만 하고 아이들의 세상은 아내가 책임졌다. 나는 단지 아내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잘 지내요. 시아버지는 한결같이 친절한 분이시며 시어머니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랬다. 그래도 장인어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이 나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두 번째 역사를 마친 지 3년 뒤 34세 때 시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마다란인지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단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병은 시간대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 증상은 강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닌자 증후군임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미하더라도 앞으로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소견이 있어 간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강요당했다.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돕고 싶었지만 동정심만으로는 온전한 보살핌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프로그래머인 처남 부부와 함께 가족회의를 했고 장인어른에게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시설을 찾는 일이 어려웠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증상은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댁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빈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습니다. 이사하기까지 거의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왜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 댁에 갈 수 없어서 쉬는 날 시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돌보며 입주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소를 하고 있던 나에게 아키히코가 다가왔다. 요양시설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는 잠시 동안 아키히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짧은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아키히코는 괴로워한다. 열심히 고민해서 결정했던 요양원 입주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나도 동의한다. 그건 장남의 아내가 할 일이겠죠. 저는 간호를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희나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곧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래도 이기적인 짓을 했네요. 어쩌면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대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돌봐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미래 직업이 될 것입니다. 김이 정해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늘 강압적인 아키히코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나에게 집에서 돌보라고 강요했다. 게다가 내가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의 계약으로 인해 탈출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라 갑자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일을 진행한 아키히코에게 화가 난다. 기혼이라는 두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것이 희나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어 흔들리는 다리를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용기를 내어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키히코의 말대로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재무설계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고 재택근무자가 되어 온라인과 전화로 인생설계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누덕누덕한 치매의 증상은 날마다 크게 다릅니다. 평소처럼 착했던 성격이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변한 듯 행동할 때도 있다. 이유 없이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은 그녀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지고 다시 데려가려고 하면 폭력을 휘두르며 구타한다. 때로는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키히코와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빠의 인지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는 이대로 계속된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아디야, 제발 그녀를 요양원으로 옮기거나 그녀의 보살핌에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다지 치매에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범할 때만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요. 시끄러운. 그녀는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해 전혀 결백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아버지를 돌볼 것이다. 그랬어요. 멋진 그게 다야. 의사의 진단을 아키히코와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우리 둘은 시아버지의 치매 경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돌봄을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나날들. 시아버지는 의사의 진단대로 오랫동안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셨고 가족들도 나도 그들에게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나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표정에 놀랐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늘 간호로 도와주셨어요. 그는 희나가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아버지는 희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아키히코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간호에 협력하고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밤늦게 돌아다니시며 소송을 제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살핌이 형편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내 태도가 좋지 않다며 나를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중병에 걸린 시아버지가 싫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다.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부모님 집 만약 시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아키히코가 강압적으로 나서서 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희나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우리는 짐을 싸서 역앞 호텔로 향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눈을 감고 인생에서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아키히코와 시어머니가 더 일찍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꺼풀 뒤에 자랑스러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해냈어. 아키히코와의 이혼이 확정된 지 3개월 후 저는 법률사무소에 초대되었습니다. 사무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아키히코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와 처남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리가 왜 여기에 있어?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좋아요. 이미 이혼하고 집을 떠났지만 여전히 뻔뻔한 여자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키히코와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지만 중앙에 앉아있던 배는 경비원은 그것을 가만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히려 이 문제의 책임은 리에 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변호사는 탁자 위에 놓인 편지와 녹음기로 보이는 것을 꺼냈다. 그랬어요. 편지 표지에는 유이곤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오늘 모인 목적은 장인의 유이곤쇼를 석방하고 유산의 분배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할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격증 취득을 걱정하시기 전에는 현지 유명 로펌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는 희미한 희망을 안고 이 법률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 듯 시아버지께서 나도 모르게 유이곤서를 보내주셨다.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유이곤서를 확인하러 온 아키히코와 시어머니가 그 내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개인의 배우자이자 장남인 만큼 자신이 특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먼저 여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손에 들린 편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키히코와 그의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그 사실을 조사한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아까와는 확연히 바뀌더니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깜짝 놀란 아키히코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특혜 편지는 특혜자의 재산을 특혜자의 장남의 아내인 리에와 특혜자의 차남인 미츠로에게 이전합니다. 상속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이 여자는 나와 아내, 그리고 큰 아들 아키히코를 남기고 유산을 물려받은 걸까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다. 아키히코도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했다. 처남과 처남도 서로를 바라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까 의아해하며 몰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요시오 씨는 서면 문서 외에 5대 편지의 음성 데이터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럴게요. 변호사는 아까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바스락거리는 환경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기계에서 길을 잃은 소녀 희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나짱, 내 잘못이에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계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여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먼저 아프신 점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는 동안 희나짱에게 도움을 청하고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에 두겠습니다. 나에게 이 기계를 빌려준 사부로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죽기 직전 시아버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받은 보살핌에 대해 마침내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내와 큰 아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가려고 했다.
어느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서 나를 욕했습니다. 제정신이던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나의 시아버지는 희나의 제안에 웃었다. 변호사는 오디오 데이터의 재생을 중단하고 다른 데이터의 남용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밝히자 시어머니와 아키히코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시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와 처남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아키히코는 멀리 떨어져 지내며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매달 돈을 냈다. 그것은 주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마도 리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키히코와 그의 아내는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낡은 통장이 내 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산로지산으로부터 매달 5만엔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뽑아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키히코가 아까 내 방에서 나갈 때 떨어뜨린 경마 티켓입니다. 총 5만엔이라고 하네요. 아키히코가 내 개호비로 도박을 한 것 같군. 이 말을 들은 형부는 눈을 크게 떴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아키히코의 가슴을 붙잡았다. 아키히코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장인어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형님,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건 사부로 씨. 저는 지금까지 이런 돈이 주고받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아키히코 씨에게 사용되어 사라졌습니다. 매달 경마에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도 그 돈으로 여행을 가곤 했어요. 아키히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처남이 걱정된 아키히코는 참지 못하고 불쑥 말을 내뱉어 처남을 더욱 화나게 했다. 아키히코와 그의 시어머니는 아마도 10년 이상 지정된 금액의 돈을 지출해 온 것 같다. 총액은 600만 엔이 넘습니다. 아버지를 기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간호는 리에산과 희나짱에게 맡겨졌고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도 참여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준 돈 당장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동생을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돈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키히코, 사부로에게 돌려줄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 나야? 우리 엄마도 나와 함께 사용하곤 했어요. 치열한 부모-자식 싸움, 형제 싸움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만약 그가 친절한 장인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가족 싸움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내와 아들의 대우를 받는 시아버지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괜찮나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동시에 아키히코와 시어머니에게 짜증이 난다.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돌보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의 끝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현재 모퉁이에 설치된 제단은 뼈 항아리를 암시했다. 그 순간 아키히코와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나의 오랜 간병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를 끝내자고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고 싶은 젊은 여성이 있나요? 라사, 아키히코의 돌연 이혼 선언.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고 나에게 결혼 생활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것을 요구할 것이다. 시어머니도 이 말을 듣고 다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듣지도 않으셨다. 그는 아키히코의 여주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좋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이 여자보다 더 젊고 더 많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동안 나는 아키히코와 그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당신이 이 가문의 아내라 할지라도 상속인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키히코의 절반 정도 나이이므로 아직 그 아이의 자리를 채울 가능성은 있다.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연 듯 나에 대해 불평한다. 그는 이미 여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아키히코, 이 여자와의 결혼은 빨리 끝내라. 그렇죠. 엄마 이혼 서류는 나한테 있으니 바로 써서 희나랑 이사가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어머니와 새 아내와 함께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의 침묵을 이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했습니다. 방금 장인어른을 배웅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의 불만 중 하나라도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이렇게 아내와 아들이 곁에 있어 행복한 삶이었나요? 그들 없이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보니 아쉽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시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실례합니다. 의사 비용에 관해 상담할 수 있나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소송의 유효기간은 불특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이다. 이봐. 그건 거짓말이야. 이제 나도 사부로에게 갚아야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숨기고 있어서 돈이든 뭐든 빌려주고 한 번에 다 갚았거든요. 머물러. 또한 의사 비용도 청구할 것이므로 여주인의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해요. 그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자신이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이 혼란스러운 공간을 떠났다. 나는 나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아키히코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무시하고 돌아섰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서가 나온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한때 아키히코가 다시 오픈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이 시설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때 아키히코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계속 진동해서 짜증이 났다. 포기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통화 상대는 과연 어른이었나 싶을 정도로 큰 소리로 신음을 흘렸다. 그러는 중에 아키히코는 울고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추가했나 봐요. 나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어린 소녀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했나요? 결국 당신 말이 옳았던 것 같아요. 500만 엔 정도 썼는데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사랑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아키히코는 애인의 진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놀라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아키히코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업데이트 사무실에 아키히코의 애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로펌에서 사건이 발생한 뒤 아키히코는 곧바로 나에게 사건에 대한 의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있었다. 아키히코는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였지만 내가 그의 정보를 찾을까 봐 두려웠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의사 비용을 지불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키히코에게 애인의 행방을 여러 번 물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여주인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을 목적으로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신은 우카즈사야 맞죠? 내가 멈춰 세운 여성은 내 딸 희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브랜드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머리와 손톱을 완벽하게 다듬은 아름다운 사람이 그랬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츠카다 아키히코의 전처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근처 카페로 초대하자 놀랍게도 그녀는 얌전히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따라왔다. 나는 츠카다 아키히코의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 모두 커피를 주문한 후 테이블로 갔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집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볼에 퍼뜨렸습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츠카다 아키히코는 포기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아키히코의 불륜 상대는 조금 무력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종이가 부족해요. 츠카다 아키히코를 만난 후 늘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나왔다. 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키히코와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했나요? 솔직히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당신 또래에 더 좋은 남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키히코 씨는 부수입이 있어서 파파카츠에서 아키히코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매달 수만 엔을 주었다. 놀랍게도 아키히코는 시아버지와 가족을 홀로 남겨두고 파파카츠 만들기에 힘썼다. 그 돈의 정체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장인어른을 위한 보살핌을 위한 것임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돈도 없었는데 당시 파파카츠를 하던 친구가 가을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히코를 소개받았습니다. 아키히코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아키히코 선생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돈을 주면 친절하게 대할 테니 해칠 생각은 없어요. 그 돈이 시아버지의 간병비로 쓰였다고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질문에 사야는 깜짝 놀랐다. 그런 칼집을 걱정하지 않고 미히코와의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어머니가 무서웠다. 시어머니 때문에 불임으로 인해 강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키히코는 가족을 등한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돌봄에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그는 간병비로 돈을 썼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칼집은 끝까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아니,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말을 마치자 사야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에게도 간병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아키히코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간호가 필요하면 아키히코는 당신에게 어머니를 돌보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강제로 추진될 것 같아요. 내가 끝난 것처럼 당신 말이 맞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사야는 다시 나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의사의 진료비를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가을에는 그는 히코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글로 썼고 그 이후로는 그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키히코는 코토노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더욱 울었다. 대인의 이름을 외치며 혼자 비극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아키히코의 목소리가 불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근처 모바일 매장에 가서 연락처를 바꿨어요. 1년쯤 지나 어느 날 칼집에서 전선을 꺼냈습니다. 예전 직장 상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를 만나러 병원에 왔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퇴원하려던 순간 뒤에서 나를 부르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초과했습니다. 의리 뒤를 돌아보니 아키히코가 있었다. 다시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을 만난 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키히코를 몇 번이고 만나는 것이 내 운명인가요? 만약 그런 운명이 존재한다면 당장 엔키리 신사에 가서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리. 보고 싶었어.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돼서 걱정이 됐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사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은 침대에 누워 계시고 간호가 필요해요. 저는 간호에 대해 잘 모르고 집안일도 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버릇이 나빠져서 현재 이곳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칼집 안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야, 우리 재혼하는 게 어때? 당신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봐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 대신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당신은 집에서 소심한 일을 했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산다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봐요. 그렇게 하세요. 아키히코는 내 팔을 잡고 꼭 달라붙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마침내 아키히코의 어리석은 행동을 극복하고 그의 팔을 내던졌다. 그만해요. 나는 그 뻔뻔함에 지쳤습니다. 게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셨나요? 앞서 방문하신 분이 남겨주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험상담팀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 자격 덕분에 교체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서 수입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분포에 가깝지도 않습니다.
아키히코는 내가 다시 취직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고 아빠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내놓았다. 병원 앞에서도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병원 안에서 경비원이 나오자 아키히코는 뒤에서 놀림을 받고 붙잡혔다. 나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임에 틀림없어요. 나를 버릴 생각이냐? 나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아키히코의 부름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왼쪽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모인 그날 시아버지의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랬다.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시끄러워서 내 말을 듣지 못했겠지만 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 인생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질병을 앓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봉우리와 계곡이 있습니다. 보험 컨설턴트로 복고하여 고객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접함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나의 거의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산을 오르고 계곡에 빠지는데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